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계군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오늘 내용은요, 분양가 중개 시즌2 12화고요 선별단지 9번째 영상입니다. 자, 오늘 어딜 다룰 거냐? 다음 주에 사실은 분양단지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핫한 단지죠. 어디냐? 바로 DH 방배. 최근에 가장 핫한 단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안전마진 5억이다, 10억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 저희 분양가 중개 시즌2에서는 좀 돈이 될 만한 단지를 딱 소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돈이 될 만한 단지입니다. 다만 예전에 제가 좀 아리까리한 단지들만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DH 방배 확실한 단지를 다루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지금 나오는 반응들에 있어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가져온 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DH 방배에 대한 한 줄 평,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로또인 듯 로또 아닌 로또 같은 놈. 보통 지금 DH 방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분양했던 반포의 단지들처럼 상당히 로또다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뭔가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또인 것도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다시 로또도 같고 이런 놈이에요. 얘가 하나씩 풀어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기본 정보, 일단 8월 27일 1순위 청약이 있고요. 세대수는 1244세대입니다. 대규모죠. 이게 다냐? 아니죠. 당연히 재개발이기 때문에 전체 단지 규모는 3000세대가 넘어요. 거기서 일반 분양으로 나온 게 1200세대. 상당히 큰 규모의 단지다. 오랜만에 강남 쪽에서 보는 큰 규모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일반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 있던 반포에 있던 단지들보다도 훨씬 많죠. 입주는 언제냐? 약 2년 뒤입니다. 26년 9월 예정으로 돼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분양가죠. 자, 분양가는요, 공고 나왔으니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쭉 59형부터 시작해서 84형, 101형 쭉 나가요. 근데 저희는 항상 84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죠. 84형이 타입이 3개가 있어요. A, B, C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세대수가 거의 650, 700세대 가까운 84A형입니다. 따라서 얘 기준으로 그냥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고층 얼마냐? 10층 이상이면 22억 1천만 원부터 22억 4천까지, 대략 22억 5천 선이다, 이렇게 저희는 봤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제가 써놨죠. 22.4억 선이다라고. 분양가 중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항상 가장 최고급 84형 중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놈 갖고 얘기를 합니다. 판단하시기 편하라고. 자, 그 다음에 확장비가 있는데요. 확장비 2,400, 평범한 수준 강남 쪽에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컨은 6개에 640, 좀 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단지들 보면은 5개에 막 950일 했는데 요거는 좀 싸요. 문제는 요거죠. 기타 옵션, 외국산 원목 마루까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걸 전부 다 최고급으로 풀옵션으로 한다. 거의 1억이 들어간다. 다만 꼭 굳이 외국산 마루 하지 말고 포쉐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기본선 5, 6천 정도에서 끊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는 1.77대. 이거는 상당한 장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주차 대수가 보통 1.2, 많아야 1.34 요래요. 그에 비해서 주차는 좀 해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권이기 때문에 두 대가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상당한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얘는 워낙에 유명한 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보다 평면도까지 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 요거 좀 분양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요거예요. 왜냐면 뒤에서 얘기하려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분양가 최고층 22.4억인데 거기에 확장비에 풀옵션 다 땡기면 얼마 정도? 1억 조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엔 요 아파트 84형 A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23에서 24억 선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최근에 나왔던 강남 반포 쪽에 있는 단지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DH 방배 선별단지 선정 이유. 원래 다른 단지들에서는 이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얘는 굳이 선별단지 선정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전마진도 있고요. 떴다 하면 어느 정도는 수익이 보장됩니다. 다만 그 수익이 얼마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좀 있거든요. 여러, 저희 카페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동산 카페라든가 유튜브 댓글들로도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주의점만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단지들과 다르게 주의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주변 단지 비교. 왜냐하면 DH 방배가 얼마만큼의 마진을 갖다 남길 수 있느냐, 주변 단지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가장 많이 비교되는 단지는 바로 옆에 있는 단지입니다.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이거 어디 있느냐 보시면
자, 네이버 부동산 지도 보시면 여기죠. DH방배 이번에 분양하는 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지입니다. 요 놈이 바로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아파트입니다. 근데 얘는 언제 들어갔느냐? 단지 정보 보시면은 2013년도에 들어갔고요. 시세 실거래가 84년 기준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최근에 거래건들이 찍힙니다. 자, 롯데캐슬 아르떼 지금 현재 실거래가는 최근 들어서 23억에서 24억입니다. 다만 얘는 입주한 지가 거의 10년이 됐죠. 2013년도에 입주했으니까 신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옆 단지가 요 가격이에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DH방배가 이번 분양가가 23억에 24억 옵션 포함이라 했죠. 바로 옆에 있는 10년 된 단지가 요 가격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생각이 들죠. 10년 된 아파트가 요거니까 그러면은 요거보다는 마진이 있겠다. 따라서 DH방배가 안전마진이 있는 건 현재 시점 맞습니다. 요거하고만 비교해봐도 돼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어디하고 얘를 비교하냐면 최근에 들어간 단지 두 개가 있습니다. 21년도에 들어간 방배 그랑자이하고 서초 그랑자이가 있어요. 자, 위치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DH방배면 방배 그랑자이가 여기 있습니다. 좀 더 뭐랄까요? 강남 반포 쪽에서 멀죠, 그렇죠? 방배 그랑자이가 이거 갖고 이제 선호설이가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방배 그랑자이가 지금 어느 정도 하느냐 가격이 제가 조사해놨는데 방배 그랑자이는 현재 실거래가 26억에서 28억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방배 그랑자이 입지보다 DH방배가 더 낫지 않느냐? 전철역까지 거리라든가 강남 쪽 접근성, 물론 강남 쪽 접근성은 딱 따시긴 힘들어요. 얘도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얘도 이쪽으로 갈 수 있어도 그래도 얘가 좀 낫지 않냐? 단지 규모도 그렇고 따라서 방배 그랑자이 얘가 지금 27억 정도 26에서 28억 사이인데 얘보다는 낫지 않느냐? 따라서 DH방배가 들어갔을 때 현재 기준 26, 28억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랑자이보다는 좀 더 높은 30억 정도 하지 않느냐 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 그랑자이가 있죠. 자, 그럼 서초 그랑자이는 어디냐? 여기가 DH방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방배 그랑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서초 그랑자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좀 높여서 보면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기가 DH방배, 여기가 방배 그랑자이고 서초 그랑자이는 여기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비교 대상이 되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강남까지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접 비교 대상은 어려운 것 같은데 써놓긴 했는데 여기를 직접 비교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서초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 얘네도 21년도 이때 들어갔죠. 따라서 뭐 시기 때문에 비교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하고 푸마라는 점도 그렇고 강남역까지 거리라든가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서초 그랑자이나 레미안 리더스원하고 비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까지는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롯데캐슬 아르떼보다는 높을 거고 당연히 방배 그랑자이보다도 좀 더 신축이기도 하고 규모도 크니까 좀 더 높을 수 있지 않냐 여기까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바로 있는 구축인 롯데캐슬 아르떼 23, 4억선 이거보다는 높을 거 당연한 거고 그랑자이 26, 28억선 즉 대략 27억선인데 이거보다도 어느 정도 높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서초 그랑자이의 30, 31억선 현재 기준입니다. 이거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방배를 보면요 DH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 위쪽으로 보시면 이 위쪽으로 즉 반포 쪽으로 가까운 데 보시면은 원페를라까지 있죠. 근데 여기 요 놈이 있습니다. 뭐냐면 3호가 있어요. 3호, 4차, 1, 2, 3차, 4차 여기 있죠. 근데 얘 위치가 어디냐? 9호선 구반포역에서 가깝습니다. 사실 이제 강남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방배도 서초 맞잖아요. 맞는데 요 도로 있죠. 요 도로. 요 도로 건너편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요쪽에 대해서 좀 뭔가 거리감을 느끼는 사실 파락군으로 묶여 있잖아요. 강남도와 서초가 묶여 있는데 과거에도 여기 파락군과 이쪽도 파락군이에요. 방배동 이쪽 서문여고 뭐 다 파락군입니다. 제가 까는 거 아닙니다. 제 동생도 서문여고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요걸 건너가는 순간 좀 뭔가 거리감을 두는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 가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구축이 되어버렸지만 레미안 퍼스티지 얘가 지금 40억이 넘거든요. 2009년 들어간 놈인데 지금 40억 정도 선에서 좀 넘는 놈들이 있고요. 이렇게 그럽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여러분 잘 아는 아리파 얘도 지금 신축이라 하기 힘든데 특히나 DH방배에 들어왔을 때는 10년 차가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최근에 40억 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물론 하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높게 거래하는 놈도 있습니다. 근데 요런 거죠 쉽게 말해서 대략 여기 반포가 여기 반포 1단지 옛날에 여기는 뭐 들어갈 때 한 50억 갈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지금 40억대란 말이에요. 40억대 초중반 때리고 있는데 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여기를 과연 이 방배 3호가 얘가 만약에 신축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걸 뛰어넘을 수 있겠냐. 레미안 퍼스티지라든가 원펜타스라든가 원벨리라든가 아니면은 아리팍이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얘가 40억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얘가 만약 지금 신축이로 얼마일까?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30억대 중반 정도로 봅니다.
30억대 중반. 조금 못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 방배 3호의 위치하고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DH 방배 위치를 고려해봤을 때 차이가 안 날까라는 점이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3호 쪽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만약 신주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봤을 때 만약 여기 이쪽 반포가 40억이다, 84형 기준입니다. 40쪽 넘어간다. 그럼 여기는 30대 중반 정도, 초중반, 중반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럼 여기는 30대 초반 정도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욕먹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다가 써놨죠. 방배 3호가 아직 재건축 안 됐으니까 물음표를 써놨는데, 얘가 신축이라면 얼마에 갈까? 바로 옆에는 아리파, 위쪽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원베일리 이런 놈들과 비교했을 때 이쪽이 지금 40억이 좀 넘어갔거든요. 그럼 얘는 30억대 중반이 아닐까?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게 저는 DH 방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얘가 35억, 6억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봅니다. 나중에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럼 얘는 지금 요 위치로 봤을 때 30억 정도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기다 뜬금없이 잠실 엘스를 써놨습니다. 잠실 엘스 어딘지 다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서초구지만 포하고 방배의 차이, 방배 절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설해마을 좋은 동네예요. 저는 방배 DH라든가, 방배 DH 옆에도 이제 계속 들어갈 건데, 재개발, 재건축비가 들어갈 텐데, 요 위치의 어떤 입지가 저는 개인적입니다. 어디까지나 여기 잠실, 엘스, 리센츠 이쪽 위치와 비슷하지 않나. 뭐냐면 학군이라든가 교육 여건이라든가 편의성 이런 거 봤을 때 비슷한 게 저는 이쪽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엘스하고 리센츠가 얼마냐? 대략 25억에서 27억입니다. 리센츠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요건 있습니다. 잠실 엘스 같은 게 얼마 전에, 몇 개월 전만 해도 22억, 3억 선이 거래가 됐어요. 얘가 만약에 2년 뒤쯤에 30억이 넘어간다 하면 저는 DH방배도 그건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DH방이 좋은 아파트 맞습니다. 좋은 아파트 맞고 안전마저 있는 것도 맞는데, 얘가 분양가가 지금 23억, 24억이에요. 최고층 제일 좋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84형에서. 그런데 얘가 얼마를 먹을 수 있는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잠실 엘스하고 비슷하게 가거나 방배 그랑자이하고 비슷하게 가거나, 그랬을 때 DH방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잠실 엘스나 방배 그랑자이를 아주 뛰어넘는 거, 5억 이상 뛰어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2년 뒤에 지금 DH방배가 준공에서 들어갈 텐데, 그때 상황을 봤을 때 뭐 부동산 상황이 2, 3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뭐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 잠실 엘스나 방배 그랑자이나 한 30억 선에 가지 않을까. 따라서 DH방배도 현재 기준으로 안전마진은 3, 4억 정도. 다만 30년 준공했을 때는 30억. 30억이라기보다도 잠실 엘스나 리센츠, 그 다음에 방배 그랑자이가 가는 그 길에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체의 편의성은 잠실 엘스나 그랑자이보다가 더 좋은 점도 있고 좀 빠지는 면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대규모 단지고 초품화에다가 다 있어요. 보시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어가 있죠. 거기서 조금 빠질 수는 있는데 커뮤니티 같은 건 오히려 DH방배 더 날 수도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DH방배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은데,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 최고 28억에서 30억 선으로 가치를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안전마진 대략 4억 선이 맞는 게 아닌가. 5, 6억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좋은 단지예요. 청약하셔도 되는데 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가지 평가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뉘죠. 추천제도 있고 가점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추천제라면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향후 들어올 단지들이 있거든요. 저는 향후 들어올 단지들이 수익 조건은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분상제잖아요. 어디? 강남, 반포 쪽에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위쪽에, 방배도 바로 위쪽에도 있고 있어요. 근데 분양가 비슷할 것 같아요. 막 높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분상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추천제는 로또예요. 로또. 이거는 기회가 있으면 다 넣어봐야 돼요. 20억 마진이 있고 10억 마진이 있다고 해서 20억은 넣고 10억 마진 안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20억 마진이 넣었을 때는 경쟁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따라서 추첨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무조건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수익률인데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좀 고민하셔야 될 분들은 요건 것 같아요. 가점제. 가점제 낮은 분들은, 점수가 낮은 분들은 추첨제가 똑같죠? 고점자들 있잖아요. 만점에 육박하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점 이상인 분들은 조금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저는 DH방배가 좋은 아파트고 어느 정도 안전마진인 것도 맞는데, 최고점을 넣기에는, 그렇죠? 만점에 육박한 사람들이 넣기에는 조금 뭔가 수익성에서 조금 더 좋은 데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욕을 먹겠지만 DH방배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시는데 요건 고민하셔야 된다. 왜냐면 요걸 봤을 때 DH방배가 막 현재 가치로 35억, 40억까지 갈 현재 기준입니다. 나중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현재 기준 35억, 40억짜리는 아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로또 단지들은 좀 다르다. 이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잠실 쪽이라든가 리센트 일서라든가 방배 그랑자이 정도 고기와 비슷한 키 맞춤 정도로 가는 게 아닌가. 다만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그때 이쪽은 더 올라갈 거고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할 단지 중에서 얘네를 따라갈 만한 단지도 있죠. 그래서 가점제, 고점이신 분들은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요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겠죠. 아, 얘는 왜 올라가고 2009년도에 들어간 퍼스티지 왜 못 따라가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건 영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분야별 평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DH에 대해서. 교육, 방배초하고 이수중입니다. 미치면 DH방배가 여기죠. 바로 위에 방배초등학교. 초품은 아닙니다. 길을 건너가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는 바로 밑에 있죠. 이수중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교육이 당연히 서초구고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레비안 퍼스티지라든가 얘네들이 있는 곳에 있는 학교들하고는 비교가 좀 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개 정도 되는 중학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세화여중이라든가 신동중이라든가 신반포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 포함한 진학률이 30%가 넘어갑니다. 최소 33에서 40%도 넘어가요. 그런데 이수중 이쪽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서초구에서도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서초구에서도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학교들의 진학률에 비해서는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이 들어가고 주변으로 계속 개발이 될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높아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격차가 있다. 교통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2호선, 4호선, 7호선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이쪽에 4호선 통신대에 있고요. 7호선은 내방역, 이수역 가까워요. 바로 가까운 걸로 치면은 500m 이내입니다. 그리고 방배역 밑에 2호선이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이쪽 강남권은 전철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게 좋죠. 있는 게 좋지만 그보다도 이제 자가용을 이용한 자차 이용의 문제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이쪽 길 어떤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마트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 제일 가까운 괜찮은 마트는 홈플러스 남현점인가? 요 밑쪽에 있는 거 그걸 거고 반포 지역도 뭐 그렇게 좋은 거 많지는 않아요. 반포 같은 경우는 신세계 백화점이 있긴 하죠. 옆에 고속도로 쪽에 있긴 한데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물론 강남입니다. 서초입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좋습니다. 그 안에서 왜 어떤 놈은 40억대고 왜 어떤 놈은 30억대냐 여기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영향을 미친다는 거. 평면구조나 동호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대단지고 평면구조는 뭐 84A형이 주력이 돼서 84형에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평면구조 동호수 같은 거면 이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없을 거예요. 다른 영상들이 워낙에 이런 건 분석 많이 하시니까 옵션은 뭐 1억 요거 있고요. 자체 편의성은 좋죠. 아까 말씀 커뮤니티 제가 잠깐 봤는데 전 커뮤니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3000세대짜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요거 보면 끝이죠. 일단 수영장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넓고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 이런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좋은 단지다. 주차도 아까 말씀드린 1.77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좋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심 재건축에서 이 정도 주는 데 없습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편의성 이런 거에서 조금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가치 추첨제이신 분들은 무조건 하세요. 가점제 낮으신 분들 넣어도 됩니다. 고점자들 만점에 가깝다 70 넘어간다 이런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DH방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왔던 20억대 초반에 분양받아서 20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단지는 절대로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으면 4, 5억선 많으면 뭐 10억선까지도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최근에 왔던 정말 로또로 불렸던 단지들과는 좀 다른 단지다. 물론 얘도 로또입니다. 5억 남는 게 어딥니까? 그것도 로또입니다. 한 줄 평으로 들리면요. 잘 되겠지만 뭔가 좀 아쉽습니다. 뭐냐? 분양가가 조금 최근에 나왔던 로또 단지들과 얘도 분산주지만 같아요. 20억대 초반. 근데 남는 마진은 다르죠.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도 마진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가가 대략 10억 초중반대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 돈 10억이 2년 뒤까지는 필요하거든요. 10억 투자했을 때 남는 어떤 마진이라는 게 최근에 나왔던 로또라고 불렸던 단지들 그리고 가점제이신 분들 고점자분들 특히나 아직 남았는데 걔네들에 비해선 아주 좋다라고 평가하기 힘들다. 자체로도 나쁘진 않은데 비교가 되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영상을 찍었다. 정확히 요거죠. 고점자들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왜? 요것 때문에. DH방배의 분양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제 생각엔 잠실S 리센츠 방배 그랑제이하고 같이 가지 않을까.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올려드린 영상이다.
절대 나쁜 단지는 거 아니었습니다. 좋은 단지인데 유의하실 점이 있다. 세부 사항에 있어서 제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투자는 개인 책임이니까요. 양해해 주시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꼼꼼히 스스로 따져 보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책임입니다. 오늘 했던 말 전부 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DH 방배가 어느 단지와 비슷한 급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카페 단톡방 밑에 댓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여름휴가 지났으니까 좀 더 열심히 정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추후 소개단지가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북선 이목 게이트를 갖다 다룰 것 같습니다. 9월 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고가 뜨기 전에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서 프루지오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서 프루지오가 지금 좀 높게 실거래가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얘는 분상지긴 한데 그래서 얘는 원래 좀 비싸다는 분양가가 있었는데 그거가 나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복잡한 아리까리한 단지입니다. 원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단지죠. 얘를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영상 상당히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간 영상이기 때문에 욕하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